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요번에 처음 영상을 올리게 된 베이직하게 한 자영업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냥 뭐 영상을 좀 뭐 공유하거나 뭐 그런 용도로 이렇게 만드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이제 사업을 하면서 겪은 고충들이나 좀 이런 거 그런 부분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경제 실상과 그리고 자영업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좀 알려드리고자 하는 게 있어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이런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이게 첫 번째 영상이라서 제가 뭐 그렇게 뭐 언변이 좋은 편도 아니고, 좀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뭐 두서없이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 양해 부탁드리고, 일단은 뭐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이제 자영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 아니면은 자영업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 현재 지금 경제 실상과 자영업자의 미래, 그리고 자영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경제 실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경제 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은 과언이 아니에요. 매우 희망이라는 게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돈을 좀 벌기가 힘든 시스템이 갖춰졌어요. 지금 자영업자분들한테. 제가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이 사실은 뭐 자영업하고 계신 분들이 지금 현재 몸소 현실적으로 아주 크게 느끼고 계실 거예요. 제가 이제 그거 외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자영업자 이제 폐업률, 그리고 창업률이 격차수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제가 뭐 지금 인터넷 창도 이렇게 켜놓고 있는데, 저는 일단 이 자료보다, 이제 뉴스 보도 자료보다 국세 통계 자료를 봤어요. 근데 이제 19년도 거는 아직 취합이 안 돼 있고, 일단 뭐 16년도, 17년도, 18년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점점 늘어납니다. 그냥 점점 늘어나요. 그래도 2015년도에는 적었어요. 그래도 79만이었어요. 2015년도에. 2016년도에 90만. 2017년도에도 비슷하고요. 2018년도에 대박을 쳤죠. 그냥 100만이 넘어갔습니다. 100만. 폐업률이 100만이에요. 100만. 제가 요새 뭐 이런 인터넷 자료나 보도, 뉴스, 기사, 그리고 네이버, 그리고 공중파 방송 이런 걸 잘 안 봐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김경수 그 드루킹 사건 때문에 제가 이제 뭐 좀 의심이 좀 많아졌어요. 그런 거 봤을 때 이게 사실일지 아닐지, 좀 사실 그런 거를 판단하고 그걸 찾아보고 막 이러는 것도 솔직히 좀 귀찮고, 그래서 저는 제가 그냥 궁금할 때마다 그냥 여러 가지를 조합해서 봐요. 그냥 다 봐요, 다. 많이 보는 편은 아닌데, 근데 찾아보는 게 사실상 좀 매우 불편해요. 귀찮기도 하고. 자, 그러면은 창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로, 자신이 정한 창업 업종을 무관하고 경제적으로 정말 직시하고 현실적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창업하실 분들은. 그리고 창업을 하시든,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업종을 무관하고, 그러니까 뭘 하든 간에 장사랑 연결돼 있어요. 어느 거든 간에 다 장사랑 연결돼 있습니다. 장사. 쉽게 얘기해서. 장사라는 게 매출이 잘 나오고 거기서 이익금도 커야 되겠죠. 그럼 이제 장사 잘한다는 소리 듣는 거예요. 장사가 잘 되고 안 되고 뭐 이런 거. 이익금이 나오기 위해서 매출도 분명히 따라줘야 돼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요소죠. 자신이 금전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장사를 하기 전에, 이제 창업을 하기 전에, 창업을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자신이 지금 현재 한 달 기준으로 할게요. 한 달.
금전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지출을 하는지 그걸 알아봐야 돼요.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거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그냥 저의 기준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평범한 4인 가족 기준으로 첫 번째로 이제 집에 들어가는 공과금, 뭐 보육료 등등 생활비 등등 뭐 이런 것이 그냥 대충 잡았을 때 300만 원 한 달에 3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을 준비하게 되면은 일단 사업장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사업장 안에 뭐 여러 가지 뭐 운영 자금도 들어가겠죠. 그거를 대충 어림잡아서 500만 원이라고 할게요. 집이랑 별개죠. 집이랑 사업장 별개로 집에는 300만 원, 사업장엔 운영 자금 500만 원. 요 정도가 들어간다고 이제 가정해 보고, 그러면은 한 달에 들어가는 돈이 총 800만 원이에요. 800만 원. 장사를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들어가는 돈이 800입니다. 제가 설명 중에 하나 더 이야기를 해드리자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창업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본인이 직장에서 받은 월급의 3배, 3배를 벌 수 있을 때 창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그냥 제 경험담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최고 좋은 조건이에요. 왜냐하면 투자금이랑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거의, 그리고 건물 같은 거 임대 계약을 하면은 거의 2년 하시죠. 이게 3배 이상 나오면은 1년 안에 금방 뽑아요. 그리고 나머지 1년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뭐 대출 자금도 갚을 수 있고 이 정도예요. 한 3배까지 딱 나와주면은. 근데 여기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숨만 쉬어도 들어가는 800만 원에서 돈이 더 들어갑니다. 이게 어떠한 창업이든 간에 장사랑 연결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물건을 사서 팔아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물량 대금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식당을 하더라도 밥을 해서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음식, 재료 뭐 이런 걸 준비하고 뭐 하는데, 제가 이것도 그냥 가정해서 얘기할게요. 한 1000만 원어치의 물건을 매입을 한다고 이제 가정해 볼게요. 가정해 보고, 그러면 물건의 이익률을 어떻게 따지냐? 그냥 이것도 가정해서 1000만 원에 30%. 그러면은 300만 원이죠? 한 달에 1000만 원을 팔았을 때 300만 원이에요. 지금 나오는 타산이. 그러면 생활자금이랑 운영자금이 800인데 300만 원 남으면은 이건 헛장사한 거죠. 그죠? 왜냐면 500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 사업이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근데 거의 지금 실상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거의 이래요. 벌어놓은 돈으로 버티는 분들도 계시고, 대출 받아서 버티는 분들도 계시고, 뭐 일단 얘기가 잠깐 했는데, 1000만 원 팔았을 때 300이 남으면 이 한 달에 들어가는 800만 원의 기준을 맞추려면 어림 잡아서, 그냥 어림 잡아서 3천만 원어치만 팔면 돼요. 3천만 원 매출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뭐 이건 장사하는 사람들의 다 기본인데, 3천만 원을 3천만 원의 매출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간단하게, 솔직히 3천만 원 이상 더 나와야죠. 왜냐면 제가 이제 차근히 설명드릴게요. 800만 원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 물대금 3천만 원 하면은 3,800입니다. 3,800. 여기서 3천만 원어치를 팔아야지 900만 원이 남아요. 이익금이. 근데 이게 실사에 900만 원이 다 남냐? 그렇지도 않아요. 장사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똔또이를 치기 위해서는 이게 최소 금액입니다. 최소 금액. 3천만 원어치의 매출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한 달에 900만 원이라는 이익금으로 그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을 충당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물대값으로 다 치고받고 한다 해도, 자, 아무쪼록 뭐 이해를 충분히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요약해서 한 달 총 지출, 뭐 사업장 포함해서, 그리고 생활자금 포함해서 이거를 계산하시고 나누기 30 하시면 돼요. 30일 근무
개념으로. 그리고 이제 물때값도 포함해야죠. 이 금액에다가 싹 다 포함해야죠. 그래서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마진을 얼마나 볼 거냐. 크게 볼수록 좋겠죠. 근데 요즘 같은 불경기 때 단돈 1,000원이 중요한데 경쟁업체랑 괜히 가격 때문에 싸움박질하든지 박살나는 경우 많죠. 자, 이해는 이 정도면 충분히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 정도는 사실 너무 기본적인 거예요. 진짜로. 이 정도도 생각 안 하고 창업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하시면 안 돼요, 사실. 진짜 망해요, 그거. 한 30년간 평생 모은 돈, 그거 30살에 시작해서 그거 까먹는데 1년도 안 걸려요. 진짜로. 위험한 겁니다.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얘기 중에 하나 더 말씀드리겠는데, 아니, 다 노력한대요. 노력을 누구나 해요, 노력을.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핀치에 맞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핀치.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쉽게 설명해가지고, 뭐 저도 유튜브에 지금 영상을 올리려고 하지만은, 저는 사실 준비가 안 됐어요. 유튜브에 영상 올리려고 하는 준비가. 그렇지만 이렇게 억지로라도 올려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친구 2명이 있어요. 한 명은, 아니, 둘 다 꿈이 유튜버인데, 크리에이터인데, 한 명은 바로 핸드폰을 켜고 영상을 찍고 그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한 명은 자신이 완벽한 유튜버가 되기 위해서 장비를 사야 된다고 알바를 하러 가요. 이게 유튜버 크리에이터에 대한 둘 다 꿈은 똑같은데 둘 중에 한 명 중에 어느 사람이 더 크리에이터에 가까울까요? 제가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되게 간단하게. 아, 얘기가 계속 새나가네. 제가 뭐 영상을 처음 만들다 보니까 뭐 그런 것 같아요. 좀 이해해 주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제가 말씀드린 이제 장사를 하시다 보면은 그 사업장에 이제 꾸준한 흑자가 나는 분이 계실 거고 또 그런 분이 계시면은 매출은 떨어졌지만은 유지 정도 되는 곳이 있을 거고 아니면 반대로 이게 최악이죠. 적자가 무지하게 나서 폐업 처분을 하는 경우도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가 요새 좀 아는 형님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폐업하는 거나 철거하는 분들이 이미 그쪽에도 중고 물품이 넘쳐난대요, 지금. 그리고 그런 분야에 지금 계신 분들이 오히려 폐업을 하고 계신대요. 폐업을. 참 이것도 참담한데 옛날에 그분들 장사 잘했어요. 잘 됐어요. 한 1, 2년 전만 해도. 근데 이런 사태가 왜 벌어지냐면 중고 물품을 파는 분들도 그 폐업장에서 이제 여러 가지 물건을 사오겠죠. 돈을 주고 싼 가격에. 그러면은 그 물건들을 가져와서 수리를 하고 뭐 어떻게든 사용 가능할 수 있게 만든 다음에 중고로 다시 판매를 하겠죠. 근데 지금 그 중고 제품들이 판매가 안 되고 있대요. 이게 아까 얘기한 폐업률과 창업률의 격차가 너무 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폐업에 비해서 창업자가 없어요, 지금. 그만큼 없단 말이에요. 이게 경제가 박살나고 있다는 소리예요, 이게. 정말로 뭐 눈 가리고 귀 막고 경제에 상관없고 정치에 상관없이 사시는 분들 많습니다, 진짜로. 사실 그렇게 살면은 신경 안 쓰고 편해요. 저도 왜 이런 분야에 갑자기 눈을 떠가지고 지금 안 그래도 장사하기도 힘들고 일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저도 왜 이러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찌 됐건 간에 이런 걸 하나하나 짚어가야지 조금이나마 이제 올바른 삶을 살 것 같아서 뭐 영상도 찍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박살이 났습니다. 박살이 났어요. 지금 제가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긴 그런데 지금 이 정치하고 있는 집권 여당이 상당히 정책 활동에 어울리지 못하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직격탄을 맞았고 이게 운 좋게 잘 피하셔서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직장을 잘 다니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좀 더 나아가가지고 제가 올해 말 정도? 아니면 못해도 1, 2년 후에 이게 진짜 온 국민이 다 느낄 거예요, 이건.
진짜 놀랬습니다. 놀랬어요. 저는 최근에도 조양호 회장님 별세하셨을 때 진짜 정부가 하는 꼬라지 보고 이 미친 짓거리를 하고 있나, 네,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그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사서 어린이집, 유치원, 뭐 보육시설도 마찬가지로 이 새끼들이 삥 뜯죠, 그냥. 정부가 하는 정책이 법과 질서, 국민을 위하는 일인지 요새 보면 볼수록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없어. 그냥 듣기 좋은 말만 내세우고 정의감 유발하면서 정말 국민한테 이익되는 거는 하나도 안 해요. 그런 걸 모든 것을 배제를 시키고 있어요, 지금. 다 제껴두고 그냥 지들 이익만 추구하는 애들로밖에 안 보여요, 이게. 이게 참 참담합니다, 진짜 우리나라. 이게 또 괜히 또 개인스레 자영업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도움 드리려는 말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게 직격탄을 맞아서 이 힘든 시점에 저도 모르게 이런 소리를 하고 있네요. 여러분들께서는 언젠간 창업을 하실 것이고, 남자라면 더더욱이 이제 자기 사업장을 경영해보고 싶은 꿈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정말로 있으실 거예요, 남자라면은. 여자분들도 마찬가지고, 기회가 된다면은 어떠한 분이라도 해보고 싶으실 겁니다, 사업이라는 거는. 그런데 이런 사회 속에서 창업 또는 기업이 생산이 될런지는 이제 궁금하네요. 지금 이제 너무 힘든 시기다 보니까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또한 직장을 다니고 계신 분들 돈 많이 모아 놓으셔야 돼요. 무조건 현찰로 갖고 있으셔야 돼요. 뭐 은행에 저금 뭐 이런 것도 좋지만은 그냥 현찰로 갖고 계신 게 최고입니다. 분명히 저처럼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보면은 버티기 위해서 또는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정말 짱구도 많이 굴리고 노력 많이 하셔야 돼요. 저도 노력을 많이 했어요. 노력을 많이 했는데 요번에 최저시급 올라가면서 가족처럼 지내던, 몇 년을 같이 지내던 직원들도 어쩔 수 없이 떠나보내야만 했습니다. 그 직원들도 가족이 있고 먹여 살려야 될 처자식들이 있는데 이게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저라고 뭐 참, 저도 이제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저도 이제 도소매를 하니까 거래처 분들도 만나고 매주 이렇게 한 번씩은 보죠, 거래처 사장님들. 근데 이게 불과 몇 년 만에 이게 아주 매출이 그냥, 제가 계속 이런 말씀하지만은 매출이 폭이 팍 줄었어요. 급하강하고 있습니다. 급하강, 진짜. 거기 가시면 흡연구역에서 이게 이제 시장 상인분들이 얼마나 서로서로 얼굴을 보고 지냈는지, 할 일 없어서 담배를 얼마나 많이 피셨는지, 흡연구역만 가면은 옛날에는 뭐 오늘 뭐 힘들어 바빠 뭐 이러면서 뭐 이제 좋은 얘기도 하고 혈기가 열기도 있고 막 왕성하셨는데 지금은 그냥 다 담배만 피다 가요. 담배만. 말도 잘 안 하고. 아휴, 이게 제가 불평불만이 많다 보니까 계속 옆길로 새네요. 이게 모든 것을 준비해서 창업을 하겠다고 이제 저한테도 찾아오는 선후배들이 있습니다. 사회 친구들도 있고. 저는 계속 말려요. 왜냐면은 이 말리는 데도 이유가 있어요. 제가 2달 만에 창업한 사람이 접는 거를 또 제 눈으로 실제로 봤고, 찾아온 후배가 이제 저한테 고민 상담 아닌 고민 상담을 하는데 자신은 창업의 준비가 다 되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오점이 있는 게 돈이 조금 모자라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금전적인 부분도 분명히 준비가 안 됐, 준비 중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이 모자른 거는 준비가 다 된 게 아니에요. 그 결국에 대출 받아서 한다는 건데 이 대출은 뭐 공짜입니까? 이게 이거 못 갚으면 그대로 이제 폐업,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은 폐업하는 그런 플랜으로 가다 보면 이거 빚쟁이 되는 거예요, 그냥. 재수 없으면은 집 전세금 뭐 보증금 다 까먹어요, 이거. 사업이라는 게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우습게 알다가 이게 뭐 재미로 실험해 보려고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거 진짜 현실이에요. 사업 장사는. 돈도 부족하면은 창업의 준비가 안 된 거죠,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나 덧붙이자면은 창업을 준비하시면서 이제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창업이 있고 직원들이 꼭 필요한 창업이 있어요. 근데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그 지출 문제, 진짜 그것만 잘 생각하시면서 돈을 굴리시면 돼요. 이게 또 직원들이 생기면은 그 지출 문제에 막대한 영향력이 장난이 아닙니다. 직원들 때문에. 인건비, 보험료 막 이런 거부터 직원들 10명만 데리고 있어도 대가리 빠개져요, 진짜. 엄청 힘듭니다, 이게. 제가 아까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은 제 말에 좀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실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이게 경기가 바닥을 쳐요, 바닥을. 경기 그냥, 아유,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진짜 저는 또 꼭 웃긴 게 매출은 높아요, 매출은. 매출적인 금액은. 왜냐면 원료 자체가 높아졌으니까. 근데 이익금은 줄었어요, 이게. 이게 장사를 왜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돌아버리겠습니다. 이게 장사가 잘 안 돼서 매출이 줄어드는 과정도 있을 것이고, 물품을 구매하면서 재판매했을 때 그 단가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단가가 안 나와요. 마찬가지로 물건을 매입하는 매입 가격도 올라갔고, 인건비 올라갔지. 그 인건비만 올라가면은 아시잖아요. 다 올라가요, 다. 택배부터 시작해서 뭐 다 올라갑니다. 그냥. 근데 여기서 되게 쉽게 보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아니, 공급하는 물품값이 올라가고 인건비 올라갔으면 니네가 그 값을 더 올려서 판매하면 되는 거 아니냐. 누가 몰라서 하네요, 이걸? 씨발? 이렇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새끼들이 가끔 나와요. 그 새끼는 사업이라는 거를 생각해보지도 않고 아예 그냥 사업에 대한 개념이 없거나 만약에 하고 있다면은 한 끼켜봤자 1, 2년? 3년? 하여튼 5년 이상은 운영해보지 않고 하는 얘기일 거예요,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에서 장사를 진짜 하기가 힘들어요. 지금 앞서 말한 것처럼 저딴 식으로 이제 거래하면은 박살 납니다, 지금. 이게 상황에 따라서 물품값을 올리고 시장 현실적인 가격에 어느 정도 이제 적응을 해야 되는데 저도 마찬가지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장님들 다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이익이 1순위입니다. 이익이. 이익금이 무조건 1순위예요. 그리고 이익금을 당연히 이제 많이 남기려면 그만큼 말 그대로 비싸게 팔면 되는데 지금 그게 말이 됩니까? 이 실정에 고객님들 그리고 거래처 어떤 분들 다 이제 저도 마찬가지고 물건을 구매할 때는 단돈 1,000원이라도 가격 비교를 해요. 진짜로. 그 수지에 맞게끔 물건을 산다 이 말입니다. 소비자든 거래처든. 이 자영업자들도 소상공인분들도 장사하시는 분들도 이게 경제 흐름에 맞춰서 변해가야 되는데 그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게 한 해 한 해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한 달 한 달 보시는 분들 계시고 6개월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업종마다 틀리죠, 이게. 근데 지금 정부에서 최저시급 다 올려놓고 그 뭐 병신 같은 정책 내놔가지고 지금 개박살이 난 겁니다, 이게. 직원들 다 자르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진짜 어려워져요, 이게. 그렇다고 직원들 잘랐다고 뭐 제가 뭐 남는 게 있겠어요? 그만큼 일거리가 줄어들었는데 저도 매출이 줄은 거죠. 이게 진짜로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잔펀치에 죽는다고 작은 거 하나하나 이렇게 잔펀치 맞다가 결국에 쌓여가지고 이제 다운되는 거예요. 이게 사업장 운영하시는 분들이 버티고 버티셔요, 결국에.
끝까지 버틴다고요. 장사가 안 돼도 자기가 가져가는 돈이 일절 없어도 직원들은 다 줘요. 그러다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직원들 해고를 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 왜냐면은 일은 해야 되고 물때값은 오르고 직원들 인건비도 올랐어요. 그럼 일을 해야 되니까 물때값은 물때값으로 오른 대로 어떻게든 팔면 되는데 직원들 오른 인건비는 도덕적으로 그걸 안 챙겨주면은 나중에 개새끼 소리 들어요. 그럴 바에 아름답게 헤어지는 게 낫습니다, 진짜. 일이 줄어드니까 매출이 안 나오고 매출이 없으니까 이익금도 적어지고 거의 그게 이제 흐름이에요, 흐름. 폐업하는 흐름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사업주 같은 분들은 판단을 하죠. 여기서 저처럼 이제 판단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은 뭐 이익을 더 추구하기 위해서 사업을 더 크게 벌리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정말로 이제 안 좋은 방향은 폐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여기서 그 결단은 되게 쉽지가 않아요. 진짜로. 사장이라는 자리에 한번 올라가면 남의 밑에 들어가기 정말 힘듭니다. 진짜로. 정말 제가 이런 좀 얘기하면서 힘듭니다. 힘들어. 제가 이런 얘기를 참 내일도 나가서 일해야 되겠지만은 진짜 대한민국 경제, 사회 많이 위험합니다, 지금. 만약에 하실 거면은 준비를 얼레벌레 하지 마시고 철두철미하게 하셔야 돼요. 진짜로. 창업 준비를 철두철미하게 하셔야 됩니다. 진짜. 그래도 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참. 뭐 제 영상 몇 명이 볼지 얼마나 봐주실지 모르겠는데 도움이 되는 영상은 도움이 되는 영상이어야지 이게 좋은데 좋은 말만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사실 그게 현실이 지금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말이 안 나와요, 진짜로. 이 저작거리 나가가지고 소주 한 잔 드셔보세요. 그럼 좋은 소리 하는 사람이 있나, 진짜로. 경제에 대해서. 이게 제가 얘기 안 해도 다 아실 거예요. 정의감 내세우고 감성적인 거 존나 내세우고 도덕팔이 하면서 씨발 뭐 족도 모르는 애들 선동해가지고 지금 정부의 능력은 진짜 능력도 없는 애들 거기다 앉혀놓으니까 이게 박살이 난 거예요. 진짜로. 저는 문재인을 뽑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당당한 일 중에 하나예요, 전. 얘기를 이어가자면은 정부는 대기업을 개박살내고 지금 미친 새끼가 아니 여러분들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뭐 예를 들어 식당을 하나 하는데 정말 커졌어요. 프랜차이즈 회사가 쭉쭉 뻗어 나가요. 진짜로 어마어마하게 커졌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아들이 잘못했다고 나한테 와가지고 식당 내놓으라 그래 봐요. 이 경영권을 가져가겠다 이런 뉘앙스만 풍겨도 족 같은데 그걸 실제로 뺏겨봐요. 그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조양호 회장님이 조양호 회장님뿐만 아니고 이건 사업하는 사장님들도 아셔야 돼요. 이게 진짜 개 같은 게 뭐냐면은 도덕이라는 걸 내세워가지고 이런 미친 짓거리 하는 새끼들이 어디 있습니까? 지네는 그렇게 깨끗하지도 않은 새끼들이 지금 하는 꼬라지가 국민연금이 지네 돈이에요? 시발놈들이 개새끼들이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아유 족 같은 새끼들 진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라고 과연 그 타겟팅에 저라고 속하지 않는다고 그건 호언장담 못해요. 제 생각이었지만은 제가 본 것만 보육시설 그리고 두 번째가 대한항공이에요. 다음은 어디가 될지 몰라요. 뭐 한전, 포스코, SK, LG, 삼성 이건 누구도 몰라요. 진짜 어떻게 될지. 전 최근에도 북한 가가지고 아니 북한이래 일본 가 아니 일본이란다. 씨 말이 자꾸 헛나오네. 미국 가가지고 무기 사온 거 그 북한한테 팔까봐 걱정이에요. 그나마 돈 처발르고 뭐라도 얻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무기라도 갖고 왔으니까. 아휴 진짜 답답해요. 답답해 그 양반. 말도 안 되는 소득주도 성장 그 개지랄 떨어가지고 최저시급 10,000원 별거 아닐 수 있습니다. 진짜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거 아셔야 돼요. 지금 이번 연도에 제가 알기로는 현대, 삼성, LG 대기업 등등등 공개 채용을 이번 연도에는 안 한대요.
그 말은 즉슨 뭐예요? 작년에 수능 본 애들 씨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군대나 가야지. 이게 그만큼 걔네가 군대 나오면 어떻겠어요? 3D 업종에 달려들겠죠. 그러면 자기네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저같이 배운 거 없고 가진 거 없는 애들은 밑바닥부터 진짜로 개같이 기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데 일자리 찾기 쉬웠어요. 옛날에는. 제 나이 때에는. 그런 3D 업종 찾기가 쉬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곳에서마저 이제 경쟁을 해야 된다는 게, 와, 심각합니다. 심각해. 진짜. 경쟁이야 할 수도 있죠. 경쟁이야. 근데 대학교 4년제 나와가지고 부모님 등골 빼먹으면서 3D 하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조선족 새끼들 다 들어와서 식당에서 밥 나르고 있고 다 이런데, 걔네 시급 얼마일 것 같아요? 좆도 안 돼요. 근데 대한민국 국민, 학생 일하려고 들어가면 최저시급 누가 10,000원 맞춰줘요? 그냥 조선족 쓰지.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은, 사업가들은 자신의 사업장에 대해 되게 냉철해요. 성장하고자 하는 목표의식이 엄청 크기 때문에 아주 그 목표의식이 뚜렷한 분들이에요. 옛날에 이런 얘기도 하셨잖아요. 그 남성연대 대표 성재기 님이 일을 원숭이한테 시켰더니 원숭이도 사람처럼 일하더라. 그러면 누가 사람을 씁니까? 다 원숭이 쓰지. 돈을 줄 필요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먹을 것만 주고 이뻐라 해주면 되는데. 요새 패스트푸드 전문 가봐요. 주문 기계로 다 하지. 근데 이거는 좀 나쁜 쪽으로 생각하시면 안 될 게, 전 이 얘기도 존나 웃겼어요. 저기 왼쪽에 있는 새끼들은 참나 이런 주장을 내놓더라고요. 기계가 일자리를 빼앗았으니까 기계를 사용하면 안 된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기계가 이제 사람이 하는 일, 주문받는 일, 돈 거슬러 주는 일, 뭐 이런 거를 빼앗아서 패스트푸드점이 패스트푸드점에 있는 기계를 없애야 돼. 다시 없애야 된다. 이 지랄 하는 거예요. 다시 미친 새끼들 같아 진짜. 병신들도 아니고. 아니, 거기에 일하는 근무자가 몇 명 줄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근무하는 근무자들 편의성을 생각해서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한 게 맞아요. 이거는 미래를 내다보고 그 패스트푸드점에서 준비를 잘한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기계가 돈 거슬러 줄 일 없고, 카드 계산 알아서 하고, 주문 알아서 받고, 주방에다가 들어온 주문 이렇게 이렇게 주세요라고까지 그 기계가 다 해주는데, 그럼 나머지 직원들은 뭐 하냐? 요리에만 집중하면 되잖아요. 요리할 수 있는 공간, 그 공간에서 청결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손님한테 내줄 수 있는 그 물건을, 요리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주문 받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근데 지금 기계가 다 하잖아요. 그래서 근무자들 근무의 편의성이 더 좋아졌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저는. 근데 왼쪽에 있는 새끼들이 자꾸 개소리를 했었어요, 옛날에. 진짜 나 이 새끼 답답합니다. 진짜 그 선동질은, 진짜 감성팔이 도덕팔이는 대단해요, 진짜. 시장 경제에 좀 맞춰서 시급을 올리든지 뭘 알고 경제 운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 새끼들은 자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가지고 불투명한 실험을 존나 해요, 진짜. 지가 생각해 본 뭐 감성적인 현대 사회와 거리가 존나 멀어요, 그런 게. 그 망상이죠, 망상.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렇게 하면 나쁠 것 같진 않은데, 이런 개 족 같은 생각 하지 말고 허황된 꿈 좀 안 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이 미친놈들 같아요, 진짜. 욕밖에 안 나오네, 이 새끼들은. 제가 최근에 서울시장 박원순이가, 이게 뭐 말인지 막걸리인지, 여러분은 제가 피를 흘리고 서 있는 게 보이지 않느냐? 피를 흘리고 서 있는 게 보이지 않느냐? 씨발, 피 흘리고 서 있었냐, 네가? 이 미친 새끼, 이거 뭐라는 거야?
저는 이거 이렇게 생각해요. 이 미친 새끼가 서울의 노후 주거 지역 주민들 대상으로 지금 한 얘기 같은데, 참나 미친놈이 건물을 세우겠다고 하니까 역사에 남겨야 된다고 뭐 아파트 한 동을 내비둬야 된다고 이런 개소리를 하고 있네. 이 미친놈 진짜 이 미친놈 같아요. 이게 국민 이야기를 하나하나 들어주다 보니까 나도 힘들다. 그러니까 내게 피가 날 정도로 힘드니까 그만 좀 해라. 너희가 원하는 거랑 내가 원하는 거랑 다르다. 내가 서울시장이다. 내가 하는 게 맞고 옳은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거 협박 아니에요, 이거? 그리고 이 미친 새끼는 아니 정당하게 쓰러져가는 집 철거하고 새 건물 올리는데 왜 한동을 계속 남기라 그래? 그거 남겨가지고 땅 주인, 건물 주인 씨발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거? 지가 책임질 거야?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 땅 주인, 건물주가 책임지는 거, 아, 진짜 여지껏 욕을 했는데 지금 이 욕도 부족한 것 같아요, 사실. 진짜로 이래서 투표를 잘해야 돼요, 투표를. 이게 중도라고 그러시잖아요. 여기에 정치에 관심 없는 분들 있잖아요. 이게 자기 주관적인 관철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래야지 옳고 그름을 조금 판단하실 수가 있고, 이 잣대가 굵어져요. 저도 이 영상 찍기 전에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이런 생각이 없었어요, 저도. 근데 경제 파탄에 직격탄을 맞으니까 생각하게 되고 자료 찾아보고 책도 읽어보고 뭐가 옳고 그른 방법인지에 대해서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잠도 안 와요, 지금. 내일이 두렵습니다, 내일이 저는. 저 또한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진짜로. 제가 더 하나 말씀드리자면, 진짜 아까 얘기했듯이, 이번 연도 말쯤 돼서 아마도 대한민국 누구든지 다 얘기했어요. 얘기 안 하신 분 없어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진짜로. 전 이 말이 긍정적으로 들리지가 않아요. 참 진짜 이 나라가 미쳐가지고 문재인 또라이 새끼가 그냥 아주 개 박살을 내네요, 진짜. 제가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그맣지만 조그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얼굴이나 이런 거를 대놓고 이렇게 했다가 제 고객이나 거래처에 예를 들어서 좌파가 있으면은 저는 항상 을의 입장이거든요. 갑질하는 애들이 옳게 보겠습니까, 지금? 이게 거의 지금 좌파 우파 싸움인데 절대 좋게 보지가 않아요. 또 이런 얘기 하니까 또 지랄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저한테. 제가 이런 얘기하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중에 제일 잘하고 있대요. 그 뭘 잘했는데요? 이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고, 요새 뭐 유튜브에 가짜 뉴스, 씨발 가짜 뉴스가 어딨어? 가짜 뉴스가 유튜브를 좀 보고 얘기를 하시던가, 어디서 주워 들어가지고 씨발 그런 말만 하고 있고 답답해요, 걔네는 진짜로. 그 왼쪽에 있는 새끼들은 진짜 옆에 있었으면은 진짜 팔꿈치로 대가리 쳐버렸습니다, 진짜. 뒤져버리라고 아주. 대가리 깨져버리라고. 아유, 영상을 처음 올려본 거라 죄송스럽습니다. 너무 허접하게 올리고 뭐 영상이 이렇게 돌아가거나 뭐 이런 걸 좀 올려야 됐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허접하게 올려서 다음번에는 조금 더 좀 갖춘 다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죄송하고요. 영상을 너무 허접하게 올려서 그나마 끝까지 들은 분이 계신다면은 감사드립니다, 진짜. 응원해 주시고요. 나중에 또 차차 영상 좋은 거 만들어서 다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